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략제안본부 AM핀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2팀의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의 같은 팀으로 있는 이주원 마케터라고 합니다. 오늘 눈이 엄청 오는데 다들 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지금 창밖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는데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이런 이벤트처럼 저희도 이벤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또 로아스 효율 내기 장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로아스 효율을 아직도 못 내고 있다. 근데 로아스 효율은 실질적으로 내기는 엄청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효율을 내기는 엄청 쉬운데 이제 매출 볼륨을 끌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맞죠. 네. 근데 매출 볼륨을도 작고 로아스도 작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이거를 좀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주원 씨는 뭐 로아스라고 저희가 말하는 로아스 뭐 판매 수익률이죠. 이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광고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업종이 네.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스포츠웨어가 있고 그리고 식품 업종이 있고 그다음에 뷰티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뷰티 업종 같은 뭐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매체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베스트 1은 뭘까요? 저는 약간 패션과 패션 업종과 뷰티 업종이라 생각해요. 뭐 식품 업종도 괜찮지만은 이 어쨌든 보면은 세 개 다 엄청 치열하거든요. 그쵸. 만약에 검색 광고를 하고 계시다면은 이걸로 효율 내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네. 또 뭐 식품 쪽도 그렇고 네. 의류 쪽도 엄청나게 엄청 어렵다 보니까 네. 효율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어려워해서 약간 자신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쵸, 제가 그쵸, 알기로도 이제 대리님도 엄청 잘하고 있는 업종이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펫 쪽,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 쪽을 제일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동 쪽, 아동 의류라던가 아동 패션 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광고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광고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광고비가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는데 점차적으로 광고를 뭐 저희가 말하는 매체들 뭐 네이버, 네. 그다음에 카카오, 구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쪽으로 매체들을 다양하게 이제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효율이 나오는 소재들을 찾게 되고 이런 소재들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키다 보니까 뭐 예산들도 지금 뭐 수천만 원에서 뭐 많이 쓸 때는 뭐 억 단위로도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매출액도 같이 동반돼서 이제 뭐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광고주분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뭐 계속적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적으로 어떻게든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처럼 엄청 큰 자본이 있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지 계속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광고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로아스 이런 거에 되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광고를 주원 씨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선으로 뭐 어떻게 보면 신규 브랜드도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광고를 한 5개월 뭐 1년 이상 했던 업체들한테서는 네.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좀 소진하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리는 편일까요? 그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긴 해요. 이게 제가 지금 마케팅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게 사전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광고 대행사에서는 그냥 광고 집행 아니면은 이런 마케팅 기획 부분에 있지만은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뭔가 파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맞죠. 해요. 시장 조사가 되게 네,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 매체를 광고를 하고 있다면은 거기서 무조건 뭐 1억 매출을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쓴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매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은 그 네이버에서 그 찾는 고객들은 그 시장이 일단 규모가 한정돼 있고 또 그 중에서 그 카테고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자면 저는 만약에 광고비를 설정을 한다 하면 그 상위 업체들이 얼마나 매출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어느 정도 광고비를 내고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업계 마케터분들 많이 알다 보니까 그쵸. 어느 정도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하면은 이 정도가 좀 맥시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분이라든가 뭐 저희가 쓰고 있는 뭐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네. 해서 다른 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키워드들을 활용해 가지고 상위 노출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먼저 솔루션으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업체에서 지금 한 1위에서 3위 업체들은 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 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뭐 쓸 수 있는 광고비는 어느 정도 각 광고주마다 다 한정적으로 되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에 맞춰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이 키워드를 쓰면 좋을지 아니면은 뭐 파워링크, 뭐 쇼핑 검색, 뭐 GFA 등등등 다른 매체들의 조금 더 효율이 나올 수 있는 매체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광고주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제 로아스 효율을 아직 못 내고 계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저희가 뭔가 전략적인 관점을 먼저 얘기하기에는 이해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지표나 아니면은 뭐 기준점이 있다면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맨 처음에 광고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파워링크에서는 효율이 내기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파워링크 예산 부분은 좀 엄청나게 많지 않으면은 파워링크의 예산을 최대한 좀 줄이고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쇼핑 검색이나 아니면은 뭐 이 상품에 대한 뭐 이런 이점, 뭐 장점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 매체, 뭐 GFA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만약에 세팅단으로 한다고 하면은 파워링크보다는 당연히 쇼핑 검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쵸. 그리고 쇼핑 검색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브랜딩과 판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배너 광고인 네이버에서 강력하게 이제 하고 있는 GFA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당연히 이제 저희를 많이 알고 뭔가 브랜딩은 이제 저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어쨌든 브랜딩이 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브랜딩이 잘 되면 될수록 솔직히 전환율이 높아지는 건 저희도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배너 광고도 당연히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지표나 그런 수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네. 일단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단순히 로아스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은 판매가를 광고비로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광고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데 되게 요즘에 광고 뜨는 거나 이런 거 많이 보면은 네. 딱 접속해서 들어가면은 상품 구성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양하게. 네. 다양하면서 복잡하게 해놨는데 이게 분명히 옵션을 해놓은 전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이 이유가 바로 이 판매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에서 가져오는 고객 획득 비용이 이렇게 분명히 카테고리가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게 분명히 증가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든 막 세부 키워드 쓰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쓰라는 키워드를 쓰라는 분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매출은 메인 키워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는 메인 키워드에서 타 경쟁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한 명의 고객을 땡겨왔을 때 그 고객이 최대한 많이 사게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제 세팅단에서는 이제 세팅 전략도 필요하고 광고비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자사 컨디션이 이런 고객 한 명을 데려왔을 때 많이 팔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돼 있다 하면은 그런 상품 구성부터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판매가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원 씨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네네. 안 되어 있는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환 매출액을 증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세팅이라고 하죠. 세팅, 기본 세팅, 기초 세팅. 네.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 매출액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쇼핑 검색은 다들 하시다시피 저희가 키워드를 일일이 설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제일 키워드를 설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카테고리에서 어떤 메인 키워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공격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만은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 마케터 분들이 테스트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네. 드림도 하시다시피 처음부터 우리 메인 키워드에서 이 상대를 이길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처음부터 메인 키워드는 접고 나서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안에서 키워드 한도치를 걸어놓고 네. 노출이 되는 걸 보면서 유입과 전환을 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들을 뽑은 상태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이 한 이 정도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예시를 좀 이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은 네. 뭐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강아지 영양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강아지 네. 영양제 키워드 같은 경우는 쇼핑 검색에서 뭐 5,000원, 7,000원 이렇게까지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높은 입찰가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루의 예산 자체가 10만 원이다 하면은 한 달에 3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1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위라는 강아지 영양제라는 키워드에다가 노출을 시켰을 때는 당연히 10번, 13번 정도 만약에 클릭이 일어났을 때 하나라도가 판매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나가 판매되더라도 저희가 뭐 1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1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가 아니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제품들은 뭐 만 원인 것들도 있고 5만 원 뭐 비싸봤자 뭐 3만에서 5만 원 이 정도인데 17번 안에 한 번 클릭이 나가지고 구매가 일어났다 했을 때 그것만 하더라도 로아스가 50%이 정도 10만 원인데 하나 팔리면은 3만 원, 5만 원이다 보니까 그죠, 로아스는 그죠. 30%, 50%다 보니까 네.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그 키워드의 입찰가에 맞게끔 광고를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거에서 메인 키워드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네.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면은 네. 세부 키워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한 유입으로 해서 전환이 일어나게끔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이 들어왔을 때 네. 바로 팔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러면 전환율이 어떻게든 100%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 로아스를 찍기 엄청 쉬울 것 같은데 그 누구도 소비자들도 한 번 클릭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플랫폼의 이점은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건데 클릭해서 들어왔다가 나와서 다른 상품 보고 다시 구매할 때 또 클릭해서 들어오거든요. 그쵸. 이런 행위들을 여러 명이서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막 뭐 20명 들어왔는데 한 명이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 같은 경우는 100명이 들어온 상태에서 한 명이 구매하잖아요. 그쵸. 그런 뭔가 전환율에 대한 그런 예상치를 어느 정도 해놓고 CPC 한도를 좀 걸어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해서 네. 맨 처음에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 키워드마다의 입찰가 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어디에 노출을 시킬 것인지 네. 그거의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광고를 네.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 일단 초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입찰가를 뭐 기본 세팅 저희가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기본 입찰가가 50원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으로 해서 기본 세팅만 해놓고 입찰가를 조정을 안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뭐 키워드에 노출되게끔 세팅을 잡아놔야 되는데 소재명 네. 변경을 안 해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안 해두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세팅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난 후에 저희가 뭐 품질 지수라고 하죠. 네. 뭐 품질 지수 부분도 올리기 위해서는 네. 클릭률이나 뭐 전환수, 전환율, 그다음에 로아스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저희 뭐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같은 이제 대행사 마케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따로 뭐 저희 공식 대행사 같은 경우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따로 받지 않고 네이버 측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갑자기 접속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지금 이번에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 여기 양쪽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이 품질지수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저도 최근에 진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네네네. 품질지수 또 7칸 만칸 또 채우시는 그 광고주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게 당연히 이론상 클릭률이 높고 전환율이 높으면 품질수가 올라가는 건 아는데 네.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맞죠.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SEO 최적화 이제
플랫폼에서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그 외에 뭔가 다른 변수가 있다면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 놓치시는 부분이 입찰가를 올려가지고 저희가 뭐 상품 부분을 최상단에 노출한다고 해가지고 품질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전환율이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광고주분들께 맨 처음에 이제 광고를 진행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콘텐츠 매체라든가 이런 매체 부분에 대한 설정을 기본적으로 잡아서 맞아요. 클릭률이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끔 세팅하는 것이 일단 네. 기본적인 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클릭률이나 노출수나 이런 부분도 좀 제한을 두려면은 네. 저희가 뭐 일단 연령별 타겟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시간대 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겟팅에 맞게끔 노출하는 것이 두 번째일 거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상품이랑 불필요한 키워드 노출되지 않게끔 제외 키워드를 등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입찰가를 무리하게 확 올리거나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150원에 세팅을 해놨다가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갑자기 2,000원, 3,000원 이렇게 무리하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올렸을 때는 네. 품질지수가 4칸으로 잘 되고 있었던 건 뭐 네. 5칸, 6칸 돼서 올려놨는데 네. 이게 무리하게 올렸을 때 갑자기 4칸, 3칸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체크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품질지수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구나 품질지수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직접 뭔가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품질지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결국에 저희 비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 네. 만약에 우리가 1위 입찰가가 네. 1,000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막 10번 클릭했을 때, 뭐 100번 정도 클릭을 했을 때 1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는 품질 지수가 보통일 때 저희가 네 보통 칸일 때. 네, 품질 지수가 이제 보통 4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품질 지수가 우리가 진짜 세팅 관리를 진짜 잘했어. 7칸이 됐어. 그러면은 1위 입찰가가 우리가 6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도 1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렇게 하면은 100번 클릭했을 때 6만 원인데 6만 원. 네. 그러면은 이 비용 차이가 우리가 4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뭐 이거 별로 차이 안 나네라고 하시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메인 키워드에 들어가거나 내가 이 키워드를 진짜 들어가고 싶은데 왜냐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이 진짜 많으니까 그쵸.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순간 바로 로악스가 박살나.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품질수가 7칸이다. 그러면 상대 경쟁사는 1,000원에 계속 광고비를 태우고 있지만 우리는 600원에 비용을 태워서라도 1위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품질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내가 적당한 지면에 노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타겟에 맞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진짜 관리가 안 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희가 신규 이제 광고주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세팅 데이터부터 일단 다 파악을 해보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면은 뭐 진짜 어느 정도 잘한 분은 PC 모바일 구분 디바이스 분리가 돼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PC 지면이나 모바일 지면에 이건 어찌 보면 경험의 데이터긴 해요. 모바일에 막 줌이나 아니면은 뭐 추천 영역이나 약간 이런 영역에 노출을 시켰는데 그 노출을 되는 양 뭐 1,000명한테 노출이 됐는데 한두 명한테 클릭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맞죠. 그런 경우는 애초부터 제외를 해줘야지 저희가 품질수를 가져갈 수 있는데 단순히 클릭당 과금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용을 계속 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일단 콘텐츠 매체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네이버 카페라던가 이런 것들은 네이버 매체로 해가지고 활용이 되는데 네. 콘텐츠 매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 간호 쪽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조금 20대 애들은 많이 알고 있는 뭐 DC 인사이드라던가 네네네. 이런 쪽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노출되고 있는데 네. 혹여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막 보고서를 체크했는데 네. 전환이 하나가 일어났어 네네. 그런 데서 네. 그러면은 이거를 끄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끄는 게 맞을까 아니면 켜두는 게 맞을까요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하나 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가 이제 전환이 났으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효 전환이라고 저는 일단 체크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다른 네이버 매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10개, 뭐 20개 이렇게 됐었는데 콘텐츠 매체에서 그래도 하나가 일어났잖아. 그런데 이거를 왜 끄죠?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노출돼서 뭐 저희가 클릭률을 낮추는 부분이 오히려 더 큰 거거든요. 하나가 일어났더라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 매체에서 전환이 하나 일어나서 가지고 요거를 키냐 마냐를 저희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저는 과감하게 꺼가지고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클릭률이 박살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CPC나 이런 것들이 괜히 품질수가 그걸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단호하게 이건 끄고 저희가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전환이 일어나게끔 네. 세팅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진짜 많은 공감을 하는데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컨텐츠 매체를 따로 그룹을 빼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한 3-4일 정도 지켜봤어요. 네네네. 근데 진짜 이번에 새로 들어온 몇 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해봤지만은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전환이 안 일어난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아 이거는 품질수 관리를 위해서 그냥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딱 예를 들어 조금 더 저희가 광고비를 지금 어떻게 보면 10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광고비를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0만 원도 이상 이렇게 더 몇백만 원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광고비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키워드, 한 그룹당 한 네. 키워드에 맞게끔 저희가 그룹별로 해가지고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뭐 일반적으로 한 상품을 모든 상품들을 한 그룹에 노출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저희가 품질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게 그룹 체크가 어렵다 보니까 한 키워드에 맞게끔 노출을 해서 최대한 클릭률이나 이런 것들도 뭐 최대한 뭐 2%, 3%가 노출되게끔 혹은 더 많은 노출이 되면은 뭐 6%, 7%까지 될 수 있는데 한 키워드에 맞게끔 세팅했을 때 상품 소비자 입장에서 뭐 가격적인 부분도 맞고 제품에 대한 디자인들도 본인 성향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전환율은 정말로 10%, 뭐 15%, 20%도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맞게끔 하나하나 다 세분화 되게끔 광고를 세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질문이 들어와서 좀 읽어볼게요. 네네네. 물음표 살인마님께서 그 쇼검에서 효율 잘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아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들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쇼건 부분을 만약에 진행하시고 있다면은 현재 그냥 일단 기본적인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현재 판매하고 계신 제품에 있어가지고 타 경쟁사들과 저희가 경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막 일이 뭐 되게 많은 지금 본인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아이템이 타 경쟁사에 비해서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세팅해 두신 이미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지 저희가 세팅했을 때 더 크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인 뭐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가격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저희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라던가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도 좀 이쁘게 많이 찍어 주셔가지고 광고를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다 보면은 우리 상품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쵸. 네, 우리 경쟁사보다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면에서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 뭔가 보여지는 거에서나 하나 정도는 우위에 있어야지 광고를 했을 때도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긴 맞죠. 합니다. 네. 흥선 대원구님께서 이제 안녕하세요. 품질지수가 너무 낮은데 삭제했다가 다시 세팅하면 돌아올까요? 너무 어렵네요. 아, 품질지수 관리를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한 캠페인에만 그 상품을 등록했는지 아니면 다른 캠페인에도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두 캠페인 둘 다 뭔가 상품이 둘 다 등록이 돼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 상품의 품질지수가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일단 보셔야 되고 삭제했다가 다시 세팅하면은 내가 만약에 두 칸이다. 근데 여기서 올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차라리 삭제하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다 처음 보는 것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일단 저장해 두고 차라리 삭제하고 다시 시작하면 4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칸이다 두 칸이다 하면은 차라리 다시 삭제했다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4칸으로 했다고 해서 이 4칸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팅하고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면은
기존보다 더 빠르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 4칸으로 복귀하더라도 세팅이 나아지거나 어떤 수치적으로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4칸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삭제를 해가지고 갑자기 일시적으로 저희가 삭제된 2칸이었던 거가 4칸으로 네.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2칸으로 했을 때 각 소재별로 뭐 제외 키워드라던가 네. 이전에 있었던 과거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리부트를 시키는 거거든요. 리셋을 네. 시켜가지고 광고를 진행하는 건데 네. 여기서도 변화 없이 그냥 다 재등록을 해가지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4칸처럼 보일 수 있는데 똑같이 세팅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개선이 없는 건 거죠. 네이버에서 측에서도 노출되는 거나 아니면 입찰가나 이런 것들도 변경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개선이 없다 해서 다시 품질 지수가 갑자기 또 2칸으로 하루만 지나도 2칸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키워드에 맞게끔 뭐 이렇게 전문가라던가 뭐 이렇게 할 줄 아는 마케터 분들에게 세팅을 맡겨야지만 이게 네. 2칸이 3칸이 되고 4칸이 되는 건데 이렇게 3칸, 4칸으로 다시 복구하는 거가 정말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이렇게 품질 지수 관리하는 부분이 한 칸으로 호기가 떨어졌을 때 7칸까지 가는 데는 정말 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3달 만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 대행사에서 이렇게 잘 안 됐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 개선해 주세요. 근데 뭐 하루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이거 왜 안 올라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품질 지수가 떨어진 부분은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조금 동반이 되다 보니까 참고해서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또 이문규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품질에서 관리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5칸까지는 올라왔는데 더 안 오르더라고요. 클릭은 잘 나옵니다. 전보다. 어떤 걸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 만약에 4칸에서 5칸 정도 올라왔으면은 내가 같은 CPC로 이렇게 걸어놓더라 하더라도 더 높은 노출로 해주게끔 뭔가 어드밴티지를 이점을 주기 때문에 노출 순위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클릭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클릭이 잘 나올 텐데 여기서 뭔가 더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이 부분 아마 자세히 저희가 파봐야지 알겠지만은 그쵸. 지금 뭔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전환이 그 전보다 더 안 나올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쵸. 아니면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놓치는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 제품이 이 카테고리와 정확히 매칭이 돼 있나 그리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 상품명이 설정이 돼 있나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SEO 최적화라고 하죠. 그쵸.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뭐 구매가 막 발생하고 전환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플랫폼에서 너네 내 규정 안 지켰네? 라고 하면서 이 품질 지수 어쨌든 품질이라는 거를 보장하는 그런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딱 5칸이 되는데 6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설명들은 전부 다 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보고서를 보고 체크를 해야 돼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키워드에서 효율이 나오고 어떤 키워드에서 어떤 매체에서 어느 부분에서 효율이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라고 저희가 네이버에서 보여주는 보고서를 통해서 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 맞지 네. 당장 뭐 이거 5칸이 돼서 이렇게 하면 거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6칸이 되고 7칸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맞지 않은 대답이다 보니까 혹여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다가 성과 권한만 주시더라도 저희가 네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닮으셨네요. 형제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약간 취향이 좀 비슷해가지고 형제처럼 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잘생긴 분과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흥선대원군님께서 라이브 끝나시면 상담 전화 한번 드려도 될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기 주원 마케터님과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바오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어업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 돌린 지는 이틀 됐는데 품질 지수가 4칸에서 1칸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모바일 1위 입찰가가 4,500원대인데 1위에서 4위 입찰가는 현재 사정으로는 너무 어려워서요. 입찰가를 조금만 높이면서 품질 지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제 기준에서는 품질 지수가 1칸으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4,500원으로 갑자기 이제 일단 순위를 높이게 되면은 많이 판매가 될 거야 해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4,500원까지 올리시는 거가 지금 1위로 4,500원을 했는데 1위에서 입찰가가 현재 사정으로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재는 일단은 무너지신 게 맞아요. 이거를 갑자기 뭐 이렇게 유지하시기보다는 새롭게 세팅을 하거나 상품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틀밖에 안 되셨다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리셋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소재 등록도 맞아요. 다시 한번 세팅하셔가지고 네. 소재 세팅도 다시 한번 하시고 입찰가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뭐 장어라고 하는 제품에 있어서도 뭐 민물장어, 뭐 바다장어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다 메인 키워드들을 다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적인 부분도 그냥 딱 소재 명으로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장어라고 하면은 식품 마케터 여기 주원 씨도 이런 것들 있고 저희가 키워드 추출들을 어느 정도 어떤 키워드에서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네. 노출도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떤 키워드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알고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이런 플로우들을 다 알고 세팅을 잡은 다음에 네네.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입찰가 부분을 조금 현재는 500원, 700원 1위는 못 찾아보고 너무 입찰가를 확 올리신 거가 네. 지금 제일 큰 문제이시고 기본적인 세팅을 하셨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주원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컨설팅하는 게 정확한 히스토리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네. 이제 뭔가 세팅하자마자 광고를 돌리자마자 품질수가 확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나 그런 상품명을 제대로 정하지 않은 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대행사긴 하지만은 저희는 광고 권한뿐만 아니라 스토어 권한도 같이 받잖아요. 그쵸. 저희는 주 매니저 권한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스토어의 세팅도 잘 돼 있나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입찰가를 확 올렸을 때 내가 지금 0 노출, 0 클릭, 0 전환이었는데 뭔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찰가를 확 올려버리면은 이게 품질수가 노출부터 딱 때려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빵 됐는데 클릭과 전환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품질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클릭과 전환이 따라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 키워드가 노출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 거에 접해져 있는데 거기서 뭔가 이게 따라오지 못한다 하면은 품질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품질수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500원, 700원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품질수 뭐 관리만 잘 되신다면은 500원, 700원대 세팅을 하더라도 저희가 1000원대 이상의 키워드에도 상위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품질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지금 문구를 잘못 이해했는데 입찰가가 4,500원이고 자체가 어렵다. 근데 500원, 700원대 유지하고 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둘이서 이제 설명드렸던 노출적인 부분이나 클릭률 부분을 좀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지금 쇼핑 검색으로만 광고를 진행하고 쇼핑 검색과 파워링크만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장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 제일 많이 소비자들이 많이 하는 거가 뭐 카카오 쇼핑하기라던가 네. 뭐 SNS 쪽으로도 지금 요즘 겨울이고 해서 뭐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 뭐 장어의 뭐 장어 살이 통통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해가지고 무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네이버 쇼핑하기나 이런 부분들은 리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장어를 이렇게 판매하고 계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네. 리뷰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바이럴 광고를 진행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현재 판매하고 계신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입소문이 나야지 이게 사람들이 구매를 일어나는 건데 네.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진행한다고 해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판매 부분은 거의 안 되시는 게 맞아요. 가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엄청 제품 마진을 확 줄여가지고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바이럴 부분도 진행을 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침 딱 다른 매체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카카오 선물하기 매체도 추천을 해줬고 저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은 요즘에 당근마켓 광고도 진짜 괜찮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할인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거나 지역적인 뭔가 메리트가 있다. 우리가 사과 하면 어디죠? 사과? 네. 어디죠? 충주? 몰라요, 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뭐 배하면 나주, 그죠? 그런 이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장어하면은 어딜까요? 저는 강화도 뭐 이런 데 알았는데. 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역에 내가 메리트가 있다. 아니면 뭐 약간 비주얼적인 어떤 청년 농부가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웃으면서 뭔가 인상을 하고 내 제품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하면은 그런 소고점에서 당근마켓에서 광고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소비자들이 뭐 사장님에 대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초상권을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 조금 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풍천장어가 유명하군요. 저는 저는 강화도에서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런 지역적인 부분인데 뭐 사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장어 부분을 손질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깨끗하고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를 주는 거가 어떤 제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컨텐츠에 녹여가지고 진행했을 때 혹은 뭐 가격 무게나 이런 것들에서도 뭐 저울로 해가지고 보여준다거나 뭐 1kg, 2kg 이런 무게나 이런 것들에 뭐 속임이 없다.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도 뭐 진공 포장을 했는데 저희가 거품 없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장어를 담았다. 이런 부분들이 녹여져 있어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신뢰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어 있고 컨텐츠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녹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살 수가 없고 이런 믿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리뷰나 이런 것들에 소비자들이 많이 적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 페이지에 녹여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제작을 해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네, 맞아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도 광고주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온라인에서 내가 한 번도 구매해 본 적도 없어. 먹어본 적도 없어. 뭔가 새로 보는 제품이야. 그러면 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맞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진짜 맛있어. 아니면 이거는 진짜 뭐 튼튼해 라는 그런 기능적인 메리트가 된다거나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이거를 사도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게 광고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됐다 라는 부분이 되면은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항상 뭐 테스트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모든 소비자들이 다 한 가지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가지 메리트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노출을 시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이거 있어요, 이거 좋은데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면 이거 먹히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냥 하기도 전에 이거 돼 안 돼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먼저 노출을 시켜보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면서 이거는 팔리는구나, 그러면 어느 키워드에서 팔리지? 어느 타겟한테 팔리지? 라는 걸 데이터를 추적을 해서 그 타겟한테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로아스, 뭐 판매 매출액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 보니까 준비만 잘 해주시면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세팅해가지고 효율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답변 드리고 끝낼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B2B 상품 세척 탱크 기업한테 팔고 있는 대표입니다. 매체 추천과 광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추천 부탁드려요. 일단 B2B 광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B2B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파워링크, 일단 검색 광고에서 뭐 네이버는 파워링크죠. 근데 카카오라던가 구글 이런 저희가 검색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매체들은 전부 다 일단 광고를 세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많은 분들이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네이버만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검색 광고 모든 플랫폼들의 검색 광고에는 해당 제품과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메인 키워드 상단에 노출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세척 탱크라고 하면은 탱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녹일 수 있는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메인 키워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매 업체에 노출되게끔 그 B2C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막 이겨가지고 저희가 노출을 진행하면은 당연히 광고비만 많이 나갈 수 있겠으나 B2B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목이나 소재에다가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아님을 어떻게 보면 노출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쓸데없는 광고비가 나가지 않고 불필요한 광고비가 안 나가게끔 진행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검색 광고에다가 다 노출을 시킨 다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탱크와 세척탱크와 관련되어 있는 바이럴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의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 타고 달 수 있게끔 블로그라든가 뭐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바이럴적인 부분을 좀 더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딱 이게 정답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만약에 어떤 사업자를 찾고 싶어요. B2B 상대를 찾고 싶으면은 먼저 검색부터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찾는 것 자체가 검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링크를 말씀해 주셨던 거고 파워링크도 있고 아니면은 파워 컨텐츠라고 저희가 컨텐츠를 직접 발행을 했을 때 이거를 또 상단에 올릴 수 있는 파워 컨텐츠 상품이 있거든요. 그 파워 컨텐츠 상품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세척탱크 기업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찾고 교류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뭐 밴드나 아니면 카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우리가 뭐 GFA나 아니면 이런 뭐 일일 소진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태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정 금액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동안 이제 배너 광고를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카페 같은 경우는 보통 카페 이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런 광고에 대한 경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카페 배너는 또 뭔가 카페에 대한 신뢰도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배너를 보는 순간부터 이제 문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이벤트도 여기에 한해서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 찾고 있던 거 내가 활동하고 있던 그런 커뮤니티에서 일단 보증해주는 데에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B2B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의 모든 매체에다가 저희 제품에 대한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뭐 컨텐츠 매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광고비가 낭비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뭐 이런 저희 같은 마케터들한테 물어보셔서 저희가 어느 매체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상위 노출을 하는 것보단 그냥 딱 뭐 다른 경쟁사들하고 많이 이렇게 경쟁을 하기보다는 노출을 시켜가지고 오케이 이런 업체가 있구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클릭이 유입이 돼가지고 연락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좀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조바오님께서 더 잘생긴 분께 연락 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저는 그러면은 포기하고 있겠습니다. 담당자님께 연락 주시면 김도훈 마케터님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효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아주시거든요. 잘생긴 만큼.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로아스 관련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봤는데 근데 지금 눈도 오고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퇴근 시간이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충분히 뭔가 이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도 저희가 더 궁금하신 내용들 있거나 혹은 이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라이브를 방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가지고 다음번 방송에서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여기 뭐 문의창에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주말 아니구나.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